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입스크립트의 튜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소한 개념이니만큼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영상을 차근차근히 시청하시다 보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이론상 어떤 크기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튜플이라는 속성도 결국엔 배열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참조 타입에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배열을 사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튜플이라는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튜플 배열은 각 인덱스에 알려진 특정 타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열의 모든 가능한 멤버를 갖는 유니언 타입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튜플 타입을 선언하는 구문은 배열 리터럴처럼 보이지만 요소의 값 대신 타입을 적는데요. 튜플이라는 정의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설명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예제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튜플 배열은 각 인덱스에 알려진 특정 타입을 가지며 배열의 모든 가능한 멤버를 갖는 유니언 타입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이 세 번째 줄 라인이 핵심 구문이에요. 그리고 튜플 타입을 선언하는 구문은 배열 리터럴처럼 보이지만 요소의 값 대신 타입을 적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let year and warrior. 자, 이런 식별자의 타입을 넘버, 스트링 이렇게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year and warrior라는 타입은 딱 넘버와 스트링 값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ear and warrior라는 식별자에 530 다음에 김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버리면 이 부분은 OK입니다. 왜냐면 넘버와 스트링으로 딱 두 개만 데이터를 받으라고 타입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에는 숫자가, 두 번째 인덱스 요소에는 문자열이 딱 고정된 크기의 타입을 정해 놓는 것을 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입을 작성해 보면 지금 에러가 나죠? 왜 그런지 마우스 호버를 한번 해보시면 이 false 부분에 이 불리한 형식은 넘버 형식에 할당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튜플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크기의 배열의 타입을 정해 놓는 만큼 요소의 타입도 정확하게 일치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숫자 데이터만 하나만 넣는다고 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튜플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넘버와 스트링 타입을 할당시켰는데 이 year and warrior라는 요소는 넘버 형식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에 한 개 요소만 지금 받아놓고 있죠. 두 개 요소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에러를 뱉어내는 겁니다. 막상 또 예제 코드를 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어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단일 조건을 기반으로 두 개의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값을 할당하기 위해 튜플과
배열 구조분해 할당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조분해 할당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배열에서. 그래서 이 튜플이라는 속성을 쓰면 확실한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 튜플이라는 속성이 꽤나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분해를 할당을 할 때 첫 번째 요소는 이어, 두 번째 요소는 월이어 라는 이 데이터 타입을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추출해서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이어와 월이어 타입의 데이터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초기값 세팅을 해놓는 거죠. 뭐 0.5보다 랜덤 함수의 값이 클 때는 어떤 값, 혹은 아닐 때는 어떤 값, 이런 식으로 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렇게 예제 코드를 제가 작성해 놨지만 실제 뭐 유저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뭐 유저네임 혹은 뭐 이메일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서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뭐 객체로 날라올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유저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뭐 유저의 유저네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유저의 이메일,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고, 만약에 유저 값이 없을 때 알 수 없음, 뭐 혹은 뭐 미등록,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세팅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열 데이터에서 구조분해 할당을 쓰는 경우가 생겼는데, 때마침 그때의 모든 동일한 값을 반환하는 구조일 때는 이렇게 튜플 형식으로 데이터를 타입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면 꽤나 유용하다 라는 점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예제 코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첫 번째로 튜플 할당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타입스크립트에서 튜플 타입은 가변 길이의 배열보다 더 구체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가변 길이의 배열 타입은 튜플 타입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했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해진 길이에 대한 배열에 대한 타입을 튜플로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 페어루즈라는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부에 이 불리언과 넘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입스크립트는 이렇게 정해주면, 즉 튜플이라는 타입을 작성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넘버 홀 불리언, 불리언 워 넘버의 배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페어루즈라는 배열 데이터 타입을 위해 보시면 넘버 월 불리언의 배열로 지금 들어가 있죠. 딱 코드를 봤을 때 튜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리언과 넘버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상 이런 배열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페어 튜플루즈라는 새로운 상수에 튜플 타입을 정해놓고 이 페어 루즈의 값을 할당을 해버리면 페어 튜플 루즈의 타입은 튜플인데 페어 루즈의 타입은 넘버와 불리언의 배열이기 때문에 할당을 할 수가 없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페어 루즈가 불리언 넘버 자체로 선언된 경우에는 페어 튜플 루즈의 값 할당이 허용됐을 겁니다. 하지만 타입스크립트는 튜플 타입의 튜플에 얼마나 많은 멤버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다른 튜플은 서로 할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튜플3라는 새로운 상수 데이터에 불리언, 넘버, 스트링이라는 튜플 타입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튜플2 exect라는 새로운 상수 값에 불리언과 넘버라는 튜플 타입으로 정해놓고 이때 각각의 이 튜플3의 첫 번째 인덱스 요소로 페어가 들어가고 두 번째 요소가 이제 1592 이 숫자 데이터가 할당이 되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할당이 완료가 되는 거죠. 같은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를 수가 있죠. 왜냐면 초과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타입이 일치되지가 않죠. 이 부분은 스트링 값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튜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튜플 new 3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때의 타입은 불리언 넘버 스트링 똑같이 해놓고, 이때 이 값이 tuple2 exact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어떤 에러가 나죠? 불리언 넘버 튜플은 불리언 넘버 스트링 형식에 할당될 수 없다. 즉 튜플은 정확히 개수도 일치해야 되고 그 일치한 개수의 타입까지도 일치해야지만 서로 할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연히 코드를 보면 이 tuple3가 tuple2 exact의 타입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재할당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스트링 타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엄연히 다른 튜플이기 때문에 뭔가 중복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튜플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머지 매개 변수로서의 튜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코드를 타이핑 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매개 변수로서의 튜플. 자, 펑션 logPai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name의 타입은 string, value의 타입은 넘버로 지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콘솔 로그로 템플릿 문자열로 각각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로직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name이라는 값이 value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를 찍어보고, const pair array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aim이지, 그 다음에 숫자 1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보면 pair array의 타입은 어떻게 인식을 한다고 했었죠? 스트링 or 넘버의 배열로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log pair에 인자로 pair array 이렇게 나머지 매개 변수 형식으로 할당을 해버리면, 자, 에러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스프레드 메서드는 튜플 유형을 가지거나 나머지 매개 변수로 전달해야 됩니다 라는 오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달하는 인자의 타입도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메서드를 하면 스트링과 1이 각각 들어갈 것 같지만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스프레드 메서드를 그대로 전달할 때는 이 스프레드 메서드의 인자, 인수가 튜플, 이 값이 페어 어레이가 튜플이거나 나머지 매개 변수로 전달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const 페어 튜플, 자, incorrect 하고 타입이 넘버 스트링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서 넘버와 aim이지 값을 넣어 볼게요. 다음에 로우 페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메서드로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은 바로 내려가 뜨죠. 넘버 형식의 인수에는 스트링에 할당할 수 없다. 타입이 튜플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인자에는 스트링 값이, 두 번째 인자에는 넘버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타입을 좀 일치시켜서 해볼까요? 튜플 correct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반드시 튜플 타입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aim이지 1 한 다음에 로그 페어 하고 점점점 페어에 튜플 correct 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요소가 스트링, 넘버 순서대로 할당이 되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류가 없이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매개 변수로서의 튜플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기존의 일반 배열을 스프레드 연산자를 통해서 인자, 인수로 넘겨줄 경우에는
반드시 튜플 유형을 작성해 주시거나 나머지 몇 개 변수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거와 같은 구조로 넘겨줄 경우에는 튜플 유형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전달해주는 매개 변수, 즉 인자 인수의 타입과 동일한 구조로 넘겨주셔야 한다라고 복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타입스크립트의 튜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조금 심화된 개념인 만큼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만큼은 좀 반복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다른 튜플의 개념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